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글입니다. 오늘은 북한 5차 핵실험을 둘러싼 쟁점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9월 9일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즉 북한 창건 기념일입니다. 바로 그날 9월 9일 9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평양 시간으로 9시면 서울 시간으로는 9시 30분입니다. 이때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은 라오스에, 총리는 세종시에, 통일부 장관은 춘천에 있었습니다. 북한 도발 시 정부 대응 전략의 요점은 사전에 도발 징후를 포착해 선제 타격한다는 것입니다. 육상 킬체인, 수상 킬체인 항uk형 미사일 방어망,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가 바로 그런 개념에 따라 준비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9일 북한이 무엇을 할지 알고 있었던 정부 인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정부는 북한이 언제든지 쏠 수 있는 상태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쏘는지 알지 못하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알았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공격하겠다면 다 막을 길이 없습니다. 만약 그날 북한이 남쪽으로 미사일을 쏘았다면 남한의 사드가 이미 배치되어 있었다 해도 안전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상기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방법은 예방책뿐입니다. 북한이 공격할 마음을 먹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역대 최고 수준의 제재에도 북한의 핵 능력은 고도화되고 남북 간, 북미 간 적대와 대립은 심화되면서 북한이 언제 무슨 마음을 먹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의 실체입니다. 이 위험은 잘못된 대북 정책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대북 제재와 압박을 통한 북핵 폐기라는 한미 양국의 북핵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에는 이제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면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는 한가한 이야기도 때가 있는 법입니다. 스커드 미사일, 노동 미사일에 핵 탄두를 넣는 극적인 장면을 보지 않더라도 북한이 핵 폐기할 때까지 제재하면서 기다리는 정책이 실패했다는 점은 이미 명백합니다. 사실이 이렇다면 북핵 정책을 전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북핵 문제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나서는 당사국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그럴까요? 앞장설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에게 북핵은 임박한 위협이 아닙니다. 북한이 핵물질이나 핵무기를 외국에게 반출하거나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하지 않는 한 북핵 문제에 미국이 정력을 낭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드 논란이 말해주듯이 북한이라는 문제국가의 존재는 중국 견제의 도구로도 미국으로서는 꽤 유용합니다. 중국은 북한 비핵화와 북한 체제 유지라는 두 개의 목표가 충돌하면 북한 체제 유지를 우선시합니다. 5차 핵실험 이후 북한 정권 붕괴인의 체제 전환이냐 하는 목소리가 커질수록 중국은 대북 압박 수위를 조절할 것입니다. 한 발 물러서 있는 러시아, 일본이 나설 리도 없습니다. 유엔 안보리 같은 국제기구는 행위의 정당성을 부여할 뿐이지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어느 날 갑자기 핵을 포기하는 기적을 행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체제의 생존을 건 5차례의 핵실험 끝에 핵무기 보유를 눈앞에 둔 북한입니다. 한미가 참수 작전이니 하며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강화한다고 믿고 있는데 제지가 무섭다고 북한이 두 손을 들 리가 없습니다. 결국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북핵의 최대 피해자이자 북핵 해결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북한 변화를 이끌어낼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북핵 해결을 주도해야 할 직접 당사자입니다. 남일처럼 구경하거나 다른 나라 하는 대로 따라갈 일이 아닙니다. 김정은이 정신 상태가 어떠니 평양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느니 하는 이런 기분풀이는 나중으로 미루어두는 게 좋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면 이런 수사학으로 시민을 흥분시키는 일에 시간을 허비할 정신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전쟁 위험 운운하면서 불안을 부추기는 것으로 봐서는
대결 말고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북 제재와 압력이 잘못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현 북핵 정국의 문제는 제재가 너무나 정당하다는 데 있습니다. 핵탄두의 표준화 규격화로 대량 생산의 길을 열었다고 선언하기에 이른 북한 도발에 국제사회가 압력을 가하는 것은 정의에 부합합니다. 유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모두 북한을 제재할 마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들이 북핵 문제 해결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와 상관없이 북한이 나쁜 행동에는 벌을 줄 자격이 있습니다. 게다가 김정은 정권은 지구를 대표하는 악당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사국들로서는 그런 악당과 타협하는 불편함과 위험을 감수하느니 악당을 진벌하는 안전하고 우월한 지위를 유지하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이 어렵지 제재는 쉽습니다. 이렇게 북핵 문제의 실질적 해결에 나서는 당사국이 없는 상태에서 제재와 압박이 정당할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지지받는 일이라면 기존 북핵 정책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 여야 대표 회담에서 야당이 제안한 제재와 대화 병행론을 북한의 시간 벌어주는 일이라고 일축한 것도 역시 박 대통령이 정치적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북핵 문제를 정치적으로 잘 활용하는 정치인을 꼽는데 박 대통령을 제외하면 박 대통령이 서운해할 것입니다. 사드 배치 문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의혹으로 국내에서 수세 국면에 몰리고 있던 차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자 이걸 야당과 비판 세력 공세용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한마음으로 단합해 주셔야 한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단합을 깨는 이는 항상 똑같은 인물입니다. 그분이 말을 합니다. 끊임없는 사드 반대와 같이 대안 없는 정치 공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드 배치 결정과 같은 잘못된 정책을 묻어두라는 뜻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국내 불순 세력이나 사회 불안 조성자들을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단합할 줄 모르는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아이 인 더 스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는 눈이라고 하니까 드론이라는 뜻입니다. 미국과 영국이 합동 작전으로 케냐의 테러리스트를 추적하는 내용입니다. 영국은 테러리스트를 추적하다가 자살 테러 직전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 건물에 모여든 테러리스트들이 자살 폭탄 조끼를 착용하는 장면을 포착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드론에서 미사일로 공격하려는 순간 그 건물 담벼락에서 빵을 파는 소녀를 발견합니다. 영국 국무조정실의 사령관과 법무장관, 외교부 장관 등 강요들이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건물을 폭격하면 테러리스트들이 쇼핑몰에 가서 자폭할 경우 목숨을 잃을 수 있는 80명을 살릴 수 있지만 대신 소녀는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한 소녀를 살리기 위해서 폭격을 포기하면 테러리스트들이 쇼핑몰로 가서 폭탄을 터뜨려 80명이 희생이 될 것입니다. 이 논쟁에서 한 여성 강요가 소녀를 구하자는 쪽에 의견을 냅니다. 그러자 외교부 장관이 항변합니다. 그러면 나는 시사토론 프로에 불려나가서 왜 테러를 정부가 막지 못했느냐고 추궁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자 이 여성 강요가 설득을 합니다. 솔직히 정치적으로는 테러리스트를 쇼핑객 살인범으로 몰아가는 게 무모한 아이를 죽인 드론 공격을 옹호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소녀 구하기가 정치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무엇이 당면한 사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길인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나온 조언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강요들이 양자택일을 결정을 못하고 총리의 판단을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총리 역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사태를 해결하라는 정치적 위험성이 제고된 모호한 지시를 내립니다. 북핵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가능한 행동만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최근 북핵 상황도 소녀 구출론의 발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재라는 도덕적, 정치적으로 올바른 행동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역설, 이게 바로 북핵 정국의 본질입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